네, 2부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린아입니다. 간밤에 글로벌 증시는 큰 재료 없이 보합권에서 그냥 숨을 고르는 정도였는데요. 우리 증시 역시도 보합권 정도의 움직임이지만 코스피가 조금 더 안 좋고 코스닥은 상황이 괜찮은 편입니다. 오래간만에 골드위크 끝내고 오늘 장이 다시 열린 일본 증시가 2.7% 급등하면서 니케이 14,000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일본 증시 좀 부럽긴 하지만 ECB 금리 인하 등의 재료를 뒤늦게 반영하고 있으니까 부러움도 잠시 뒤로 해야겠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부분은요. 전일 건설, 철강, 그리고 화학까지 경기민감 낙폭과대 쪽 위주로 올랐지만 오늘은 다시 엔저 우려 때문에 자동차주가 부진합니다. 삼성전자도 옵션 만기를 앞두고 연을 누리는 모습인데요. 외국인의 매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만큼은 외국인들 매수 속에 오늘 기관까지 같이 사자세에 동참을 하면서 570선 보여주고 있는데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주요 코너들 먼저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코스피는 외국인 매도세 1950선, 코스닥은 570선. 상반적인 분위기인데 수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결국에 장중에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다 변심을 해서 지수도 밀렸더라고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제가 어제 아침에 방송할 때 갭 상승을 했어도 종가로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에 이번 주 옵션 만기일에 대한 메이저들의 포지션이 작업이 지난주 어느 정도 일어났는데요. 그것에 반하는 어떤 특별한 이벤트가 없는 이상 크게 올려봤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선물 옵션 하시는 분은 선물 매도를 어제 259라인에서 때리면은 먹을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마침 어제 종가는 선물이 255라인 어제 하루만 한 계약 가지고 4%를 먹을 수 있는 시장이 발생을 했습니다. 즉 결국에는요 옵션 만기주에는요 만기 그 테이블만 보면은 선물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지수가 박스권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그 안에서 수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전략을 또 찾을 수가 있거든요. 역시 투자자분들께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지 수급 내용을 관찰할 수 있는지가 솔직히 저는 도움을 드리는 어떤 그런 매개체일 뿐이고요. 사실 그 판단은 투자분들께서 하는 게 맞는데요. 어제 상승이 나오니까 또다시 2000선을 추가 돌파할 가능성이 만기 전에 가능할 것이고 국내 증시로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냐 오전에 외국인이 좀 사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요. 결국엔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 속내로 표현도 들었습니다. 만기주에 현물을 사고 파는 것은 의미가 없고 어떤 이익 포지션 즉 선물 옵션에 의한 이익 포지션 극대화를 위한 작업일 뿐이다. 여러 번 강조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실 때가 아닌가. 즉 선물이 왜 빠졌는지 코스피 지수가 어제 같은 경우에 다른 가대 낙폭주들이 올라갔지만 왜 지수 관련주들 삼성전자, 현대, 기아차 그리고 어제는 통신주까지 지난주 강했던 통신주까지 왜 빠지면서 지수를 올리지 않으려고 했는지 그런 것들은 결국엔 개인이 따라갈 수 없는 투자의 영역이고요. 메이저들이 조작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런 것들을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속내 간단하게 표현하죠. 외국인요 어제 아침에 오른다고 설레발 치던 애들 어디 갔냐. 사실 이렇게 좀 비아냥거리면서 말을 해도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선물을 비싸게 팔 기회를 준 거고요. 어제 같은 상황은요.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만기 포지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잘해야 255라인이고 255 코스피 200 기준으로 등가 기준으로 거기에 세팅될 확률이 크다. 물론 위아래로 변동은 있을 수 있겠죠. 저는 양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255.1이나 254점 9라인 이렇게 만기 목요일날 끝나게 된다면 255 콜프 전부 다 또 깡통이 되는 거겠죠. 결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프리미엄이라는 가치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3일이나 시간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런 가치들을 생각해 본다면은 옵션 만기주에 옵션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깡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솔직히 저는 대놓고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만기제는요, 옵션을 안 하시는 게 맞고요. 선물 같은 경우에 만기가 언제입니까? 다음 달이잖아요. 3달에 한 번 찾아오고. 그러니까 크게 부담은 없죠. 만약에 물린다고 하더라도 계약수를 좀 크게 하시는 분들은 어제 같은 날 매도를 쳤었어도 만약에 반대로 갔어도 크게 오버가 나오지 않으면 부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오르면 오버액션이라고 만기주에 그랬는데 사실 기간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같이 동반 매도를 했습니다. 뭐 뉴스에서는 시장이 마감하고 기간의 변심이라고 했는데요. 기간이 변심한 게 아니죠. 기간이 단타한 거를 어제 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관들, 특히 투신권 최근에 들어온, 지난주에 들어온 투신권 믿지 말라고 이것도 몇 달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투신권에 대해서는 장기 투자하는 세력이 절대적으로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사는 업종 단기적으로 오르면 추격 매수가 사실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오늘도 600억 사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후 들어서 개인의 매수세가 확대됐는데요. 얼마나 떨어지겠냐? 사고 보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이 속내를 표현한 어쨌든 수급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운수장비 업종이요. 지금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1.8%, 현대차 3%, 기아차 3% 빠지고 있고요. 모비스 1.9%. 특징적인 거는 운수장비 업종이 많이 빠지는데 그것을 파는 세력이 누구냐? 외국인 230억. 기관이 사지 않죠? 기관이 적극적으로 지난주에 사서 올려놓고 오늘 팔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미미하게 팔고 있지만 여기서 받치는 세력이 없으면 기관 외국인이 200억만 팔아도 이렇게 속절없이 빠지는 거. 최근 시장의 흐름이 그렇습니다. 대형주를 외국인이나 기관이 조금만 100억 원, 200억 원 업종별로 팔아대면요, 기본 3%에서 5% 빠진다. 왜냐? 받치는 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급이라는 건요, 매수라는 게 있어야지 매도가 많이 나와도 받치는 건데 그게 없으면은 그만큼 소규모 금액에도 빠지는 거고요. 오늘처럼 그만큼 시장을 조작질하기에 상당히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코스닥 잠깐 말씀드릴게요. 코스닥 일단 어제 오늘 이어서 570선 다시 지금 회복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수세 들어오고 있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소형주 개별주에 대해서 가열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에 대한 수급이 지금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지금 지수 전반적으로 어제 외국인이 다시 들어왔고요. 기관 어제 좀 팔았지만 오늘 외국인 기관이 산다고 해서 개별 종목들이 최근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차익 실현을 많이 한 그런 급등주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추가적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코스닥도 개별주 역시 코스닥 전체도 그렇고 조금 과열 우려를 표명을 해주셨고, 코스피도 이제 옵션 만기가 이틀 정도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매매를 적극적으로 하기 조금 어려운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장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종합적인 전략 구합니다. 네, 제가 밤사이 있었던 해외 단신, 사실 국내 시장 투자 전략이라서 해외 단신은 다른 분이 많이 하실 거로 알고 별로 이제 말씀을 안 드리고 있었는데요. 최근에 어쨌든 중요한 이슈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빅 이벤트 세 가지가 있었죠. ECB, 그리고 미국 FRB 연준회의,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날 있었던 고용지표. 이 세 가지는요, 항상 월 초에 핵심적인 상황들이란 거, 이번뿐만이 아니라 계속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지금 같은 어떤 선진국, 유로와 엔화, 그리고 달러와 이런 기축통화들의 절하로 인한 선진국들의 양적 완화 정책이 지속되는 한 그들의 정책 당국자들의 입김, 그런 것들을 계속 월 초에 항상 회의가 있으니까 눈여겨봐야 되고요. 미국의 고용보고서도 항상 월 초에 있거든요. 첫 번째 주 금요일 날. 그런 것들 항상 달력에 체크해가면서 투자를 하는 그런 포인트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ECB 어제 드라기 총재가 또 한 번 지난주에 이어서 그냥 연설을 가졌거든요. 노마에서 가졌는데요. 이태리어로 발언했거든요. 어제 좀 그 시장 참여자들이 좀 충격적이었다고 하는데, 평소에 영어로 항상 말했는데 어제 이태리어로 말해가지고 뭐 지금 어제 유럽 중앙은행 사이트가 폭주해서 거의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태리어를 하다 보니까 외신들 쪽에서는 이태리어를 거기 뭐 번역가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영문을 알아야 되는데 영어를 모르니까 영문으로 나오는 건 ECB의 홈페이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블룸버그가 속보로 전달한 게 사실 내용을 제가 아침에 살펴봤더니 드라기 총재가 뭐라고 말했냐면요. 지난주 이슈가 뭐였습니까? 마이너스 금리까지 할 수 있다. 근데 그 다음날 ECB의 다른 의원이 마이너스 금리는 잘못
전달된 것이다. 이런 말을 해서 유로화가 급락하던 것을 안정판을 만들었었거든요. 근데 드라기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다음 주 중에 아니면 다다음 주 중에 즉 자기가 ECB의 어떤 무슨 내용이나 연설이 있었을 때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요. 마이너스 금리 하겠다는 의미로 사실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유로가 한 50틱이 빠졌는데요. 장중에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사실 제가 왜 이 환율 부분의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요. 지금 주식시장을 바라볼 때 투자를 할 때 환율을 체크하지 않고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현대기아차 많이 빠지는 게 엔저가 다시 시작해서 빠진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99엔 때는 자동차가 계속 올랐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외국계 헤지펀드나 외국계 자금들이 그런 환율 흐름에 의해서 농숏 전략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잠깐 농이 들어왔던 거고요. 농이라기보다 숏을 쳐놓은 것을 숏을 커버링을 했던 거고 이번 주에 다시 숏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 기아차가 쑥조릇이 빠지고요. 여기에서요. 엔화가 지금 100엔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 달러 대비 100엔을 돌파하게 되면요. 네 번째 시도에서 이번에 성공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한국 시장 단순히 자동차 업종뿐만이 아니라 시장 전반적으로 충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사실 저는 상당히 우려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가오는 옵션 만기일 상승도 보지 말고 큰 하락도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수 어제 오늘 많이 빠졌습니까? 별로 많이 안 빠졌거든요. 제가 제시한 라인이 1920에서 잘 가야 70 아니면 60 정도다. 위아래로 한 3, 40포인트 그 정도 박스가 옵션 만기일까지는 일단은 진행될 것이고 그 이후에 외국인 수급 미국과 유럽의 그리고 일본의 엔캐리 자금 그런 유동성이 한국으로 다시 들어올 것인가. 즉 만기가 끝나면 외국인들이 다시 포지션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현금 부분은 현물 부분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만기 이후에 체크해야 되지 이미 세팅된 만기 전날 외국인이 들어올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즉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1950포인트인데요. 여기서 레버리지 사시겠습니까? 뭐 주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현금 들고 있는 게 가장 적합한 투자 전략일 수 있겠고요. 그런 부분이 나중에 기회가 올 때 베팅할 수 있는 찬스가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현물 부분 말고 최근에 선물 옵션 그리고 주식 선물 매도 전략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주식시장이라는 거 과거랑은 상당히 다른 패턴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식을 매수, 롱을 해서 먹겠다는 전략 좀 버리셨으면 좋겠고요. 추가적으로 선물 매도 이런 거 못 때리시면 주식 선물 이런 것도 병행하셔도 되고요. 그런 게 정말 자신 없으면 제가 계속 말씀드린 현금 부분 지키셨다가 나중에 베팅할 수 있을 때 지르는 게 주식시장 1년을 참여했을 때도 수익률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는 거. 그런 점을 오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 수급 보면서 그냥 현물 투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금이 최고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신한금의 투자 박재민 PB팀장님 만기 또 관련해서 종합적인 전략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 시각 선물시장 동향과 전략 조금 더 상세하게 세워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일 259.8에서 시작했는데 255.5로 끝났더라고요. 오늘 개인들이 전일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요? 네, 아무래도 개인들이 놀랬던 부분에 절대 다수가 놀랐을 뿐이지 실제적으로 들어왔던 어제 시장의 왜곡 현상이 발생된 언더슈팅을 만들어냈던 주범 자체는 개인입니다. 그 여진이 시장에서 현선물 쪽에서 동반해서 지금 현재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물 쪽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들의 핑계김에 대외적인 변수를 언급하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선 출발과 함께 여전히 어제의 여진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개인들의 어제 신규적인 매수 포지션들이 강화시키면서 돌았던 부분에 왜곡되면서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 반대적인 포지션들이 만들어내고 있던 그 눈치적인 장세 쪽에서 시장을 아예 하방 쪽으로 좀 더 추가 이탈이 되었는데 지지력 분명히 중요한 자리에서 이탈 나올 경우에 시장은 조정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추세, 하방적인 추세가 지금 빠르게 돌려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분명히 언더슈팅이 분명히 걸렸던 부분이었고 시장 오전 출발과 함께는 우상향 쪽으로 열어둘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갑작스러운 오전 10시 한 40분, 45분경에 반대적인 환매수 부분이 아니라 신규적인 매수 청산세가 들어오면 신규 매수분들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왜곡되기 시작했고요. 막판에 현물 쪽에서도 그 부분에 핑계 끼면서 일단
기대하는 현금화 전략들이 좀 나왔던 부분이 시장을 위축시켰습니다. 기관이 시장 출발과 함께 나홀로 금융투자와 투신 쪽을 필두로 해서 현재 매수세가 유지를 되고 있는 상태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제 그 여진 속에서 현재 전형적으로 위쪽에 주도 섹터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범이라고 해야겠죠. 선물 시장의 주범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피자 팔수 나눠 먹기 정도의 눈치 장세 쪽으로만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본다라면 차익과 비차익 쪽, 차익 쪽이 좀 중요하긴 합니다. 늘 말씀드렸지만 차익 쪽이 출발과 함께 강하게 좀 들어와 주어야 비차익이 따라와 주면서 푸싱을 해주면서 위쪽으로 당겨줘야지만 시장의 증시 영향력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차익 쪽에서 소폭이나마 들어오고 있지만 비차익 쪽에서 푸싱 자체를 밀어 당겨주는 모습을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영향력들이 좀 약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차트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중요했던 자리 부분의 이탈 부분 여파가 바로 이 부분에서 발생이 됐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두 가지 포인트 정도에서 좀 발생이 됐던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수급적인 꼬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되돌림 현상을 만들어낼 것처럼 보여줬다가 개인들의 수급적인 포지션에 의해서 시장이 꼬였고요. 그걸 외국인하고 말하는 것은 해석하기 나름이겠죠. 네, 그런 부분 속에서 저출생 같은 경우는 개인의 포지션 시장이 꼬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미결제 증가 부분도 그렇게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요. 하지만 이 여진이 먼저 내려가고 나서 바로 바운딩을 치면서 지금 개인들이 일명 멘붕이 오게끔 만들었습니다. 반등이 A형의 뒤로 제껴져 있는 V자가 나와버렸거든요. 그만큼 손실 구간이 좀 커지고 있는 상태에도 관망 쪽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시장은 철저하게 주도 주체가 없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는 기간 매수세를 좀 집중적으로 보면서 기간 매수가 확대될수록 눌림 매수를 한번 잡아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데, 자, 눌림 매수 자체도 추세적으로 끌고 크게 보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현재는 변동이 좀 커지고 있는 장세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상단을 제대로 터치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수급의 꼬임으로 억지성의 추세 전환이 된 거라면 그건 만기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또 억지성의 상승 터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변동성이 이번 주는 무지하게 커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점점점 커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이 자리입니다. 255.10을 지금 이탈이 나와 있지만 레인지가 범위가 중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되돌려서 강력 지지할 경우에는 시장은 어제 왜곡된 수급을 다시 되돌려 놓으면서 상승 쪽으로 무게를 잡을 수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렇다면 금일자리 변곡점으로 체크를 해보면 위쪽 상단은 256.35로 설정을 하고요. 중간 밴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255.10을 설정하면서 하단 밴드 254.70을 설정을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 좀 드리겠고, 오늘 아침 초반에 저점으로 잡았던 254.35 자리에서 이 부분에서 현재 V자 반등이 나오는 것 자체가 어제가 언더슈팅일 가능성, 왜곡된 수급일 수 있다라는 걸 시장의 사전 징후를 1차 일단 보여주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은 선물도 추세가 아니라 방망이 짧게 잡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동성 크니까 짧게 눌림 매수 전략을 펴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주쌤, 김도영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기아차 낙폭은 2%대 후반, 기아차는 3% 넘어가더니 조금은 낙폭을 줄였고요. 삼성전자는 여전히 150만 원대에서 어디로 갈까 고민하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는 1953, 코스닥은 여전히 상대적인 강세인데요. 이 시각 현재 업 종목 그리고 다운 종목 특징주만 다시 한번 골라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오르는 종목 이라이콘부터 눈에 띄는군요. 지금 삼성 태블릿 덕분에 고성장이 예상된다라는 좋은 오늘 호평도 나왔었는데요. 박스권 상단에 오게 되었습니다. 바른손게임즈 오늘까지 3거래 연속 지금 상한가죠. 카카오톡 쪽에 게임 출시 소식이 나와 있고요. 스페코는 북한의 한미연합훈련 위험 관련해서 계속 위협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방산주가 좀 오르고 있는데 대장주라 할 수 있는 스페코가 4%대 정도, 하지만 약간의 윗꼬리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하락하는 다운 특징주 볼까요? 네, 오늘 자동차주가 부진합니다. 외국인들 매도, 엔저 우려, 기아차가 장중할 때 3% 넘는 하락을 보이기도 했었죠. 매일 유업은 사실상 남양유업 관련해서 반사익을 좀 보고 어제 좀 올랐었고 신고가도 찍었었는데 오늘은 찰출연 매물이
짧게 나오는 모습도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은요, 1분기 흑자 전환 소식 이후에 급등을 한번 했었었는데 사실상 그 실적 질도 별로 좋지 않고 2분기에 대한 전망까지 우울하게 나오면서 오늘 곧바로 하락 전환하는 모습입니다. 네, 먼저 업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짜보겠습니다. 동부증권 방배 지점으로 가보죠. 김혜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라이콤부터 오늘 왜 오르는지 상승 원인과 대응법 알아보죠. 네, 이라이콤 지금 삼성전자의 갤럭시 노트 등 이런 주요 태블릿 PC에 중소형 백라이트 유닛을 지금 30에서 40% 가까이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지금 태블릿 PC 시장이 성장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가 그 안에서 태블릿 PC 점유율이 크게 확대되고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서 납품하고 있는 이라이콤의 매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이제 태블릿 PC용 백라이트 유닛 같은 경우에 단가도 높고 마진율도 높기 때문에 이라이콤의 안정적인 성장세 추세가 지속적으로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가는 오늘 18,200원, 18,500원 선 박스권 상단으로 보고 있는데 역시 박스권 상단 돌파하지 못하고 오늘 좀 다시 하락하는 모습 장 초반보다 좀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상단 돌파된다고 하면은 신고가 경신 이후에 2만 원까지도 단기 상승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업종목은 바른손 게임즈인데요. 지금 12년 만에 신작을 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바른손 게임즈가 사흘 연속 상한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자체 제작 중인 야구 게임 위드볼이라는 게임을 카카오톡 통해 가지고 오늘 이제 9일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게임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B라는 게임 등 이제 카카오톡 게임을 2중 연속 연이어 선보일 예정이기 때문에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이고요. 이에 따른 바른손 게임즈의 주가 추가 상승 추세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9일 신작 게임 발표가 된다면은 그 이후 이벤트 소멸로 인해 가지고 단기 조정 나올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조정 이후에는 이 신작 게임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업종목은 스페코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북한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한 이제 반격 위협하면서 방위산업 관련주들 다 동반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어제부터 서해상에서 닷새간의 일정으로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시작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북한이 지금 북한 측 영에 단 한 발의 포탄이라도 떨어지면은 즉각 타격전에 진입할 것이다라고 위협을 하면서 방위 산업주들의 동반 상승 이끌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제 스페코가 대량주로서 주가 상승 두드러지는 모습이고요. 근데 주가 보시면 지금 4월 달에도 이런 이벤트들, 이슈 멘트에 따라 가지고 주가가 급등락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따라서 지금 5일 동안 지속되는 훈련으로 인해서 이런 북한 위협에 따른 추가 상승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언제든지 하락 전환할 때 그 하락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좀 보수적인 접근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상승하지만 향후도 상승할 가능성이 좀 있는 종목으로는 결국 이라이콤을 꼽아주신 셈이 됐네요. 박스권 상단인데 신고가 경신도 가능해 보인다라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다운주로 한번 가볼까요? 이쪽 분석은요. 강보경 대리께 들어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자동차주가 또 부진한데 기아차가 현대차보다 더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기아차 아침부터 부진한 주가를 보였습니다. 현재 3% 하락한 54,10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엔화가치 하락에 대한 속도가 다시 붙는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엔 환율이 달러당 99.38엔으로 전날보다 0.06엔까지 올랐었습니다. 달러-엔 환율은 지난달 말 달러당 97엔대까지 내려갔지만 이달 3일 다시 99엔대까지 올라섰는데요. 현재 이 부분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습입니다. 현재 일본 자동차 주가들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가볍게 확인은 안 되시겠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자동차, 타이어주, 그러니까 일본 수출주들이 4%대의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도요타 실적이 내일인데 이 부분에 대한 상승이 어느 정도 확신이 된다라는 부분이 반영이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면 여전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다시 박스권에 갇히는 모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만 원에서 5만 6천 원 상단으로, 그러니까 5만 원 하단, 5만 6천 원 상단으로 해서 박스권 매매 말씀드리고요. 지금 가격대에서는
차익 실현 구간 그리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조금 더 관망하시면서 추가 매수는 조금 더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외국계 매도가 좀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비중을 현재 일부라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 구간이면 축소했다가 반등 시 확인하고 다시 재매수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어저께 남양유업에 따라서 반사이익을 얻었던 메일유업입니다. 그동안 반사이익 때문에 좀 올라왔던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동안 이슈였던 분유 경쟁사인 남양유업이 욕설 파문으로 홍역을 앓게 되면서 호재성 재료도 있었는데 기존에 그것뿐만 아니라 중국 진출에 대한 모멘텀, 여러 가지 해외 수출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단기간에 빨리 올라올 수 있었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워낙 좀 빠르게 올라온 속도 조절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현재 기관이 매도세가 4일째 정도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서는 조금 일부 차익 실현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 된다면 현재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기 때문에 오늘 5일선도 터치하고 다시 조금 버티는 모습입니다. 5일선이 51,000원대에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 부분이 깨진다면은 5만 원이 살짝 깨졌다가 11선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현재는 단기 모멘텀 플레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미 단기적으로 기관의 매도세가 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신다면은 100% 투자를 하시는 것보다는 3분의 1씩 좀 분할해서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메일유업이 남양유업의 포트폴리오 가장 비슷한 회사이기 때문에 일단 반사이익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동국제강입니다. 오늘 동국제강 2.5% 정도 하락하면서 여전히 좀 부진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일 상승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이 부분은 오늘 리포트가 좀 나왔었습니다. 2분기 후판 부분의 실적이 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분은 리포트가 있었는데 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1분기 연결 별도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이었는데 일회성 이익이 대부분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현재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과 중국의 후판 과잉 설비로 저가 수출이 지속되는 만큼 향후 후판 업황이 회복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격 협상력 같은 경우도 조선사들에 밀리고 있고 수요처 확보 측면에서도 타사 대비 불리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주가는 바닥을 확인했지만 추세 지속성은 아직까지 불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본격적인 상승이 보이기 전까지는 추세 확인 과정으로 조금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로 빠진다고 해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쌍바닥을 형성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좀 조심스럽게 매수하는 전략이 더 유효하지 않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자동차를 들고 있다가 수익 나신 분들은 비중 좀 줄여주시라는 얘기 있었고 메일유업은 기관 매도 있지만 5일선 매매 가능하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강보경 대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동차의 낙폭이 3%대로 들어가려는 시점, 코스피는 1950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에 관한 조언을 주셨었는데요. 종합해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화학주 같은 낙폭과대주 전일 많이 올랐었는데 여전히 관심 가져도 된다. 그리고 오늘 빠지는 자동차까지도 심지어 분할 매수해도 된다는 의견이 앞서 김동섭 이사님 통해서 나왔었고요. 정태근 팀장님은 코스닥 관련해서 바이오와 게임 등 기관이 사는 종목 보자라는 의견. 그리고 유창희 대표님은 외국인들의 선물 환매수가 나와줘야 된다. 혹은 아예 많이 파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이 동시에 있었습니다. 정재현 실장님은 시장의 지뢰를 할 수 있는 실적 어닝 쇼크를 좀 피해가자라고 하셨고 박재민 팀장님은 수급 분석해 주시면서 옵션 만기일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큰 하락 기대 말고 그냥 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는 의견 주셨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의견에 또 다른 전문가는 얼마나 비슷하다고 얘기할지 전문가 공감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공감도 체크는 동부증권 박성일 대리님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내가 하려고 했는데 이 얘기를 이분이 먼저 했네라는 분이 몇 분 정도 계신지요? 예, 2분 정도 있습니다. 어떤 의견입니까, 구체적으로? 예, 일단은 기관 매수세 그리고 게임이랑 바이오 엔터 종목에 주목을 하자는 의견에 제가 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의견은 외국인 선물 매수에 주목을 하자는 의견에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공감 이후 간략하게 들어보고 대리님만의 전략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은 외국인 선물 매수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네. 현재 베이시스가 한 0.8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선물이 워낙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외국인이 현물을 매수하려고 해도 일단은 베이시스 개선을 위해서 선물 쪽에서 먼저 들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 재개가 상승과 연결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일단 선물 쪽 외국인 매수세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이나 엔터, 바이오 같이 최근에 기관이 관심을 가지고 매집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현재 우리 시장에서 빠져있기 때문에 유동성이 반밖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반의 유동성 주체가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 주목하고 있는 성장주에는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전략은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굳이 플레이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형주가 되지 않는 상황, 대부분 유동성 공급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몇몇 업종, 실적이 개선세가 좀 일어날 수 있는 IT 그리고 조선 쪽 업종을 제외한다고 하면 매매를 할 필요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기관이 유동성을 조금 공급을 해주고 있고 외국인도 워낙 작은 시장이다 보니까 크게 개의치 않고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서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눌림목 구간 그리고 신고가 갱신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을 비트할 수 있는 플레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캐파 증설 종목에 주목한다라는 자막도 조금 전에 확인이 되었는데요. 어떤 오늘 종목 좀 관심 가져보면 괜찮을까요? 예, 최근에 아무래도 캐파를 증설하고 있는 거는 이제 휴대폰 관련 업종뿐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텐데요. 뭐 케이스도 그렇고 카메라 모듈 그리고 반도체 장비 그리고 휴대폰 검사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휴대폰 판매 자체가 워낙 슈퍼사이클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2차 벤더, 3차 벤더까지 모두 캐파를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런 캐파 증설 종목들의 대부분이 공장 가동률이 10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물량을 내지 못해서 하고 있는 정도로 이제 수요가 조금 많이 있기 때문에 공급 물량을 맞추려고 하는 이런 현상에는 조금 주목해서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가 조금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공장 가동률 100%대가 계속 유지가 된다고만 하면 PL이나 PBR 측면에서는 굳이 비싸다고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수해 볼 만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매수 가격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벌써 꽤 많이 오르면서 신고가 또 한 번 내네요. 예, 옵트란톡을 제가 종목으로 갖고 와서 말씀을 좀 드릴 네네. 텐데요. 옵트란톡 같은 경우에는 매수가는 그냥 현재가 정도에서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조금 많이 올라서 네. 17,200원 선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주가는 단기에 2만 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5,000원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 라인은 16,000원 정도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800만 화소 이상 카메라 필터 시장에서는 독점적인 위치를 좀 차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공장 가동률이 워낙 좋다 보니까 캐파 증설을 결정을 해서 연간으로 봤을 때 이제 최대 5억 개까지도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구축을 할 것으로 보이고 하이엔드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호조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이엔드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가 이제 1,300만 화소, 1,600만 화소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에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에 주목해서 봤을 때 옵트론텍 성장성도 충분히 있고 실적도 받쳐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옵트론텍 이럴 때 굳이 이제 거래소 있는 종목 대형주 하려고 하지 말고 신고가 내는 코스닥 종목 주목하자라고 하셨었는데 옵트론텍이 오늘 바로 그 종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증권 박성일 대리님과 함께 있습니다. 종목까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김성원 이사님과 함께하는 힐링포트 시간입니다. 매주 이 시간 이사님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나 낙폭과대주 하다가 물렸어요. 어떤 종목으로 바꿔 탈까요? 전문가들은 이럴 때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려갈까? 궁금하신 모든 분들에게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사님 모셔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현재 이사님이 한 3월 말서부터 이 포트폴리오를 계속 꾸려오고 계신데 한 달 반 조금 그 정도 시간이 흘렀던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현재 담겨 있고 수익률은 어떤지 저희가 전일 종가 기준으로 수익률을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지금 종목이요. 나오고 있죠? 네, 제일모직과 락앤락, 그리고 골프존과 STS 반도체, KB금융. 지난주에 한 종목을 더 언급하셨던 것 같은데 매수가 안 됐나 봐요. 일단 여기에는 보이지 않는 현금 절반 상황인 상황입니다. 자, 지금 수익률 한번 보죠. 자, 10%씩 지금 담겨 있는데 좀 나뉘어서 볼까 합니다. 골프존에 다시 한번 목표가인 72,000원 부근 7만 원대 가려고 하고 있고 수익률은 아마 1등일 겁니다. 락앤락은 그냥 지키기 정도이고요. 제일모직이 우와, 한 주 만에 가장 수익이 좀 많이 불어났다는 느낌이 듭니다. 11만 원대 목표가로 잡고 계신 종목인데요. 나머지 종목 더 보면요. 자, STS 반도체와 KB금융은 한 번, 두 번씩 다 이렇게 목표가를 좀 내렸던 시차가 있었지만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익률이 조금은 조용한 흐름이고요. KB금융은 안타깝습니다. 내린 목표가를 조금 더 시원하게 내리셨으면 목표가 도달하고 현금화 됐을 법 했었는데요. 이마트가 500원 차이로 매수가 안 됐는데 오늘 다시 한번 사실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제일모직 한 주간 가장 빛났던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차례로 하나하나 AS 들어볼까요? 네. 이마트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21만 500원 한호가 차이로 매수가 안 됐는데요. 이마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좀 상승하다가 눌림목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21만 원 선에서 다시 재매수를 시도를 하겠고요. 기관이 꾸준히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라 이 가격대에서는 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21만 원이 도달을 오늘 못한다면 네. 현재 21만 1,500원인데요. 종가상으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한 구간대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요. 자, 오늘 만약에 당초 예상했던 매수가인 이마트 21만 원 안 와도 오늘 종가 정도의 매수를 하셨으면 하고 당부를 주셨는데 혹시 앞으로도, 왜냐하면 그때 레버리지도 못 잡아서 지금 뭐 조금 눌리지만 수익이 충분히 났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매수 범위를 주셨는데 매수가 안 되더라도 너무 안타깝게 지나가지 말고 종가 정도의 큰 범위 차가 아니면 매수를 하는 쪽으로 할까요? 네, 그 종목 제가 제시하는 종목들이 중장기적으로 볼 때 괜찮다고 제가 보여줬기 때문에 추천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대부분 종목은 제가 종가상 큰 가격대가 제가 제시하는 가격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매수해 볼 만한 종목들이 많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약간 가격적으로 잘 대응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어떻습니까? 네, 먼저 골프존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시장 수익률보다 우수한 수익률을 자랑을 했지만 지난주에는 시장보다 언더퍼폼을 좀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세가 깨진 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표 가격인 72,000원까지 보유하는 전략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락앤락인데요. 락앤락 같은 경우는 경쟁사인 삼광유리 글라스락이 중국 상해 최고 백화점인 신세계에 입점하면서 좀 악재로 작용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선의의 경쟁자가 파이를 키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제일모직인데요.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매출액은 6.6% 상승했고 당기순이익은 4.8% 상승하면서 기대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래서 이 종목도 11만원, 사실 지금 97,300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 보유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STS 반도체입니다.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5월 2일자에서 벤처기업 부서에서 우량기업부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그 손절가는 터치하지 않았고 작은 수익률 상황인데요. 네. 일단 수익권이어서 계속해서 보유하는 전략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KB금융인데요. KB금융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관이 매도세로 주가가 부진을 했습니다. 현재도 지금 35,000원 선에서 걸려 있는데요. 34,000원대에서는 외국인의 강한 매수세로 일단은 보유하는 전략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고 이마트는 못 잡았는데 오늘 종가 혹은 21만 원 원하는 가격 오면 매수하는 걸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포트에 또한 추가적으로 편입할 한 종목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이전에 지난달, 그러니까 4월 달에 기관 특별히 투신권의 순매수 종목을 보면 포트폴리오를 짜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네. 투신권, 특히 기관에서 4월 달에 순매수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코덱스 200이
약 1조 500억대 매수세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난달 1900포인트를 약간 하회를 했다가 올라왔는데요. 1900포인트가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IT,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주식과 패션, 통신, 유통 등 내수주가 집중적으로 그 포트폴리오에 담겨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ETF가 코덱스 200과 타이거 IT, 타이거 중국 소비주 이렇게 세 종목이나 편입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제 눈에 띄었던 것은 4월달 기관이 산 종목 가운데 사려고 했었던 혹은 이미 샀던 그리고 오늘 살려고 하는 이런 제일모직, 이마트 그리고 라이버리지 같은 겹치는 우리 이사님과 그런 종목들이 많았다라는 점도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규로 들어갈 종목 어떤 종목인지요? 네, 대덕 GDS입니다. 1개월 정도 보유하겠고요. 디지털 TV나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에 쓰이는 PCB 전문 업체입니다. FPCB라고 하죠. 연성 인쇄로 기판이 매출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매출 상승의 수혜주가 되겠습니다. PER상으로 볼 때 동일 업종 22배보다 낮은 11배 정도에서 낮은 밸류에이션을 보이고 있고요. 부채 비율이 29%, 유보율이 3,228%인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실적도 보시면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 연속 매출, 영업이익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좀 오르고 어제 신고가 찍고 약간은 밀렸는데 가격 대응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차트상 보시면 지금 22,150원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매수 가격은 약 한 21,500원대에서 제가 설정을 해봤고요. 목표 가격은 좀 작게 설정을 했습니다. 전고점 바로 위인 23,500원. 손절가는 19,000원 제시를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종가상 22,000원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22,000원 초반에서는 종가상 매수 가능한 영역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가 정도에서 크게 만약에 안 빠지고 끝까지 버틴다면 추천 매수가는 21,500원이지만 대덕 GDS 좀 유연성 있게 매수가를 좀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종목인데 놓치면 또 아깝잖아요. 오늘 종가까지 한번 잘 가격대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이마트는 오늘 재매수 시도가 들어갈 거고요. 오늘 추가로 대덕 GDS도 포트에 편입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비 후보군은 저희가 다음 주 시간 정도에 들어볼 수 있었으면 하네요. 이상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고요. 완성된 포트 다시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차에 형님들이 지금 다 밀리고 있어서요. 오늘 시장 오후장 든다고 해서 급반등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1950선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중국장이 열렸다는데 분위기 한번 볼까요? 리딩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일 서비스업 지표가 22개월 만에 최저치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장이 올랐더라고요. 또 내일 수출입 지표 나올 텐데 오늘 개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예, 현재 지금 중국 본토지수 간망세가 커지고 있습니다. 0.09% 하락한 2229.81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국가정보센터에서 발표한 2분기 수출 증가율은 10%대를 전망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의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연초부터 꾸준히 위안화 환율이 강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중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고 수출업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수출업종에 대한 부담감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원자재 비용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 수입에 대한 부분 또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이러한 수출 물량의 감소가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발표했었던 중국의 4월 서비스업 PMI 지수는 51.1로 전월 대비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전월 54.3에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아직까지 중국 경제가 50으로 떨고 있는 만큼 회복 국면에 진입해 있다라는 의견들이 좀
좀 나타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SBC에서는 2분기 중국 경제 둔화 리스크는 확대되고 있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부담감을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 순조로운 회복세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중국 경제에 대한 경기 부양책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내놓으면서 시장에서 이러한 흐름세가 좀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일 그리고 모레 있을 주요 지표 발표를 앞둔 시장에서의 관망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상해 종합주가지수 2200선 돌파 이후 상승 기조로 이끌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많이 커지고 있고 이러한 흐름세 속에서 뚜렷한 매수 물량들이 유입되고 있지 않은 가운데 RQP, 즉 이제 위안화로 투자하는 외국인 적격 투자 한도에 대한 자금이 시장에서 집행될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증시가 상승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적인 이러한 추세를 이어져 나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시면서 시장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당장 줄줄이 나올 지표들의 결과가 관건이군요. 중국장 분위기 잘 들었습니다. 우성재 팀장님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서 오늘 개장하기 전에 시초가 공략주였었죠. 제시되었던 컴투스 리뷰 한번 해볼까요? 모바일 게임주였는데 1분기 실적 우려가 있었지만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추천이 있었습니다. 전일 1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었죠. 분기 최대 실적이었었습니다. 1분기 매출이 249억 원, 영업이익이 51억 원. 무엇보다 신작이 게임주한테는 상당히 중요한데요. 신작 출시 모멘텀이 아마 향후에는 계속 확대될 것 같습니다. 당장 5월에는 골드스타와 빅피싱, 그리고 6월 달에는요, 롤플레잉 게임인 위자드가 나올 모양인데 하반기 전반적으로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올해 전체적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40% 이상 증가가 예상되는 종목인데요. 자, 시초가에 공략하셨다면 현재 수익률은 어떨까요? 자, 전일 호실적을 발표하고 장중에 10% 정도 급등했었다가 종가상으로는 상승폭을 많이 줄이면서 끝내긴 했었는데요. 외국인들의 매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약간의 갭을 동반하면서 52,500원의 시초가를 만들었었는데 만약 그 정도의 공략이 되셨다면 지금 51,800원 정도 하니까 아마 수익은 안 나실 것 같습니다. 약간 아주 짧게 수익 줬다가 약간 마이너스 구간일 것 같지만요. 손절 가격은 아주 멉니다. 48,000원대. 그러니까 전일 저가 정도를 안 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고점 부근인 6만 원 정도까지는 노리는 종목이니까 컴투스 아직은 보유 영역인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자동차주의 부진 그리고 돌아오지 않는 외국인 때문에 코스피가 오늘 1960을 깼는데요. 오후장에 큰 기대를 걸기도 어렵겠습니다. 관망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데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